오늘은 인공장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새 삶을 주는 인공장기라고 그래서 인공심장, 인공혈관, 인공관절 이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사실 인공장기인데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마치 오래되면은 부품을 갈고 계속 쓰듯이 우리 인체도 똑같이 부품, 인공장기를 쓰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거냐 또는 거기에 우리가 목표가 있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이냐. 제일 쉬운 예로 TV에 광고도 많이 나오니까 치과 임플란트가 있죠. 근데 임플란트란 말은 사실은 이 치과용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임플란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과에 쓰는 임플란트로 다들 이해를 하게 되어서 저도 임플란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음식을 씹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하게 돼요. 여기에 금속 막대 나사를 이렇게 받고 위에 치아를 붙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치족을 뼈하고 잇몸뼈하고 그다음에 재료가 친해서 잘 붙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뼈와 잘 붙는 재료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잘 붙느냐, 그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동안 무단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을 쓰니까 제일 뼈하고 친해서 잘 붙더라. 그래서 오늘날은 전부 다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죠. 그 위에는 플라스틱도 있고 돌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니? 포인트는 우리 체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우리 몸에 맞아야 돼요. 우리 조직하고 친해야 돼요. 뼈하고 친해야 돼요. 잘 붙어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재료,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료나 박테리아, 무슨 약이나 뭐나 우리 몸에서 인식하는 거는 재료를 인식하지 않고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내고 효소도 내고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재료를 해야 돼요. 당연히 금속, 세라믹은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들은 어떤 거는 딱딱하고 어떤 거는 부드럽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안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적당하게 재료를 선택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성질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눈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물론 뇌가 제일 또 아주 정교하지만 정교한 쪽에 하나가 들어가죠. 빛은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각막을 통과하면서 빛이 꺾이고 그 다음에 다시 통해서 수정체에서 또 한번 꺾여요. 그래서 각막에서 3분의 2가 꺾이고 수정체에서 3분의 1이 꺾여요. 그래서 여기 우산이 있으면 여기 망막에 거꾸로 맺히게 되죠. 근데 우리 뇌에서 거꾸로 된 걸 인식을 해서 이건 우산이라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각막은 아직 안 돼 있고 수정체, 그다음 콘택트 렌즈, 망막하고 유리체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의 반 이상이 이런 백내장 증상이 있고 그중에 이제 심한 사람들은 이런 시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절개하게 된다는 뜻은 많이 짠다는 뜻은 회복이 늦죠.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만 째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고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재료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예요.
모양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가운데는 빛이 통과해야 되니까 투명하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걸어놓는 거리가 있고 디자인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직경이 한 6mm 옆에서 봐도 굉장히 얇죠. 그럼 뭐로 쓰느냐? 여러 가지 소프트한 플라스틱을 써요.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내적으로 이게 제일 성공적인 인공 장기의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각막. 라식하죠. 라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막을 약간 깎아내는 거예요. 요 위를 아마 이렇게 칼날로 얇게 잘라가지고 좀 드러냈다가 옆으로 놔도 제끼고 요 부위를 조금 깎아내겠죠. 성공률이 몇 프로? 100%. 세상에 100%짜리는 없죠. 99%. 이게 무슨 뜻이? 100명이 시술하게 되면은 99명은 성공을 하고 통계적으로 한 명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쁘면.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여자들은 이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몸에 변형을 일으켜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각막의 30%가 붓는데요, 두께가. 애를 낳고 끝나면은 다시 가라앉고.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붓게 되면 약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손대는 거를 사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암만 뭐 좋다고 그래도. 라식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뭐 각막에 암만 조심을 해도 다칠 수도 있고 운동하다가 또 뭐 화학의 아픔 하다가 쏟을 수도 있고 손상되면 우리가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데 인공 각막이 없느냐?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투명한 거 있으면 빛이 들어오고 요 각막하고 붙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인체 각막이고 어떠한 디자인을 가져와서 인공 각막을 만들어도 붙질 않아요. 왜냐?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인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 조직하고 합성 재료는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되면은 이게 잘 붙어서 여기 세포가 자라서 여기서表면을 덮어가지고 아까 얘기처럼 각막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붙어있는 듯 하다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각막은 아직도 실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온갖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물론 미국에서 인가받은 제품이 있긴 해요.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에요. 왜냐? 인공 재료하고 각막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부착해서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공 재료의 한계예요. 그래서 각막은 아직까지도 미해결 숙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몇 번 뛰어요? 참 이런 숫자를 보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어도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10만 번.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만 번. 피가 얼마나 순환이 돼요? 7,000리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한 기계를 몇 번 움직여요? 몇 년 움직여요? 거의 100년 움직이죠. 그죠? 그것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 속도가 아니고 운동을 하면은 빨리 움직여. 잘 때는 천천히 뛰고.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기계는 없죠. 그래서 인공심장이 어떻게 보면 인공장기 개발의 큰 꿈이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70년대, 80년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 대학 한 5군데, 6군데 이렇게 같이 일을 해가지고 동물실험 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소위 82년도에 요게 이제 모델인데 유타 대학에서 인공심장 모델을 만든 거예요. 자빅 세븐이라는 거. 그거에 앞서서 획기적인 사건이 67년도에 남아프리카의 의사가 심장을 이식하는 걸 성공을 했어요. 이식을 성공을 하니까 인공심장도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2년도에 처음으로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테스트로. 그래서 그때는 모든 TV에서 딱 힘있게 되면 첫 번째 뉴스가 이거였어요. 저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치과의사 클락이라는 친구 양반인데 오늘 클락이가 인공심장을 달고 오늘은 일주일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입니다. 뉴스에 매번 나왔어요. 매일. 한 100일 살았어요. 혈관.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어때가지고 하게 되면은 혈관을 또 바꿔줘야 되잖아. 우리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서울 부산이 500km. 몇 번을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가면은 1000km. 12만이면은 100번을, 120번을 왔다 갔다 해. 물론 실핏줄이 있으니까. 가느다란 거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굵은 거, 동맥, 정맥. 구조는 비슷하지만 성질이 조금 틀려요. 이쪽이 더 벽이 두껍고, 동맥이. 왜냐하면 여기는 심장에서 나오는 게 혈압이 세니까. 그 다음에 정맥은 그렇고. 그래서 혈관은 하여간에 우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질겨야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재료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그렇지만 하여간에 있어야 되니까. 인공혈관이 있어요. 하나는 폴리에스터 섬유.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은 뭐예요? 구부려도 접히면 안 되겠죠, 그죠? 구부려도 접히지 않게끔 가공하는 거예요. 재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에스터, 콜라병 합성섬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에스터 섬유를 뽑아서 직포를 만들어서 여러분 티셔츠를 만들게 되면은 5,000원을 받지만 이와 같이 혈관을 만들게 되면 얼마를 받아요?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만한 길이로. 그게 이제 과학의 힘이에요. 또 하나는 불소 고분자라고 부르는데 플로로플라스틱. 고아텍스라고 들어봤어요? 광고에 가끔 나오죠. 고아텍스라서 뭐 방수됩니다. 방수 투습됩니다. 문제는 3mm 이상 굵은 데는 되는데 가는 건 안 돼요. 왜? 똑같아요. 피가 옮기니까. 인체의 혈관은 내부에서 피가 옮기지 않지만 인공혈관은 피가 옮기기 때문에 가느다랗게 되면 막혀요. 그래서 인공혈관의 한계는 아직까지도 3mm, 4mm다. 우리가 인공재료의 한계를 알지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쓰는 것이고 우리가 인공장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인공신장, 콩팥이죠. 콩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피 속에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은 피 속에 요소가 쌓여가지고 요독증이 되어서 죽어요. 요소를 좀 제거해 봅시다. 인공신장을 쓰는 거죠. 요 속에는 속이 빈 소면, 초미니 빨대 생각하면 돼. 초미니 빨대가 있어요. 수천 가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초미니 빨대를 통과를 해요. 다행히 요소가 사이즈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피가 깨끗해지면은 환자가 이렇게 치료받는 거죠. 혈액 투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끗해지게 되면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인공신장 투석기예요. 근데 문제는 인공장이라고 인공신장하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치료하는 게 아니고 피 속에 요소만 제거하는 거예요. 결론은 환자는 서서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거지. 인공심폐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심장 수술을 1년에 5만 건 이상 할 텐데 심장 수술하게 되면 심장은 서 있어야죠. 그러면 산소는 어디 가서 얻어와? 그래서 인공심폐기를 돌리는 거죠. 구조는 심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안에 미니 빨대가 있고 공기가 들어가서 그 미니 빨대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피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장 수술하면 뭐 5시간, 7시간 걸리니까 피를 순환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게 조금 다른 점은 피가 들어오면 처음에 냉각시켜요. 그리고 다시 이런 거를 통과시켜요. 왜 냉각시킬까? 우리 몸이 요구로 하는 산소의 양이 신진대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줄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심장 수술할 때는 체온이 37도 아니 몇 도까지 떨어뜨린지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35도, 34도까지 떨어뜨려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줄여드리고 그거를 이거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징병을 친단 전부 다 이거를 인공장기 또는 의료용 재료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몸하고 친해야 돼요. 체내에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또 플라스틱은 분해될 수도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독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항생제가 그렇게 뛰어난데 무슨 박테리아 가지고 겁을 냅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수술의 한 10% 정도는 실패해요. 왜? 감염 때문에. 의사들이 크게 손을 씻고 가운 입고 항생제 썼는데도 10%는 실패를 해요. 그만큼 박테리아가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공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체내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좀 많아요. 봉합사도 있고 체내에서 녹아 없어지죠. 그런 거로 스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포를 뭐 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세포를 키워가지고 여기다 심어요. 세포를 키워요. 양육시켜요. 세포가 자라면서 뭐예요? 살을 만들겠죠. 뼈도 만들고. 그래서 이 조직공학이라고 부르는데 뭐 워낙에 개념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없어요. 피부, 요도, 연골, 초록색은 좀 실용화에 가까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침샘, 치아, 유방, 간 모든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세포를 뭐를 쓰느냐? 연골세포를 쓰기도 하고 뭘 쓰기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줄기세포를 쓰자. 줄기세포 다 배웠죠? 난자 하나에서 모든 세포가 다 나오죠. 뇌도 나오고 혈액도 나오고 지방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배아줄기세포가 난자고 그다음에 성체줄기세포는 등골에서 뽑아나게 되면은 골수, 탯줄, 지방에서 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다른 뼈로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가 숙제죠. 계속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체재료 인공장기 조직공학 퓨전이죠. 아이디어 기초는 생명과학 의학에서 나와요. 해결하는 방법은 같이 해야 돼요. 재료하는 사람, 화학공학 하는 사람, 또 필요하면 전자, 기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쪽은 퓨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과연 그럼 인체도 자동차 부품처럼 인공장을 계속 갈면서 살 수 있는 거냐? 아직까지는 예스가 아니다.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오랫동안 듣느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